자, 이렇게 지방선거를 앞두고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정치권 소식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정치부의 오대영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 기자, 오늘 조간에 아주 재밌는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네. 안철수 의원이 이 서울시장과 대선 때 2번이나 양보를 했으니 이번에는 양보받을 차례다. 뭐 이런 말을 했다고 하네요. 네. 2011년에 지방선거, 그러니까 재보궐선거죠.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있었고 당시에 박원순 후보에게 안철수 후보가 양보를 했고, 그랬죠. 또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에게 야권 단일 후보를 내줬다, 양보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내가 양보받을 차례 아닌가라고 얘기를 했다고 이제 인터뷰에서 밝혔고요. 예. 이런 얘기를 안철수 의원이 마음속으로는 생각하지 않았을까, 우리 추측으로는 합니다만 본인 예. 입으로 얘기하기는 이번이 네. 처음인 거죠. 그만큼 강력한 의지를 어떤 표현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예. 국민이 정치 도의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예. 앞서 그 리포트에서 안철수 신당이 4월쯤에 이제 탄생할 것이다 이런 소식을 네. 또 전해드렸는데 그 계획이 오늘쯤에 나오는 건가요? 빠르면? 오늘 내일 중에 뭔가 좀 있지 않을까, 발표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내부적인 방침이 정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6월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이걸 치르려면은 5월에 후보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시기가 5월 한 중하순 정도가 되는데 그러려면 당 내에서 4월 정도에는 공천 작업을 마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신당의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 후보는 누구다라는 걸 4월에는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그러면 역순으로 생각했을 때 한 3월 정도에는 창당 준비가 막바지에 이르러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창당이라는 게 저도 2008년도에 지금은 없어진 자유선진당이 창당하는 과정을 좀 취재해 봤는데 네.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창당 준비위를 구성하기 전에 창당 주비위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준비위를 준비하는 기구를 또 하나 만들어야 예. 되고 주비위에서 준비위, 그다음에 창당 발기인 대회, 그다음에 창당 작업까지 가기 때문에 복잡하군요.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그래서 예. 한 2월 초쯤에는 창당 주비가 꾸려지지 않을까 해서 역순으로 봤을 때 오늘 내일 중, 그리고 네. 이번 주 중에는 가시적으로 모습이 드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 문제는 누구를 내보내느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지방선거 후보난 여야 모두 겪고 있는데 이 안철수 신당은 인재 영입 잘 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잘 되는 모양새는 아닙니다. 예. 그래서 여당에서 그런 얘기를 좀 합니다. 안철수의 새 정치가 과연 무엇이냐, 새 인물도 하나도 없다, 이런 예. 식으로 이 비판 여론을 만들고 있는데, 일단 서울시장 후보의 장하성 교수, 예. 고려대 교수죠. 경영학자고 경제학자인데 장하성 교수가 유력하게 거론은 되고 있는데 예. 장하성 교수 본인은 얘기를 해보니까 언론지상에서는 난 전혀 출마 계획이 없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물밑에서는 장하성 교수와 안철수 의원이 아주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좀 들리고 있습니다. 예. 그 서울시장 얘기하셨지만 아무래도 6월 지방선거에서 가장 관심이 서울시장일 텐데 그렇습니다. 그 여권에서요. 그 정몽준 의원과 나경원 의원은 불출마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네.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좀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김황식 전 총리를 지난 금요일에 JTBC 기자가 가장 먼저 찾아서 카메라에 그 목소리를 담았는데요. 예. 그때 했던 얘기가 참 재미있습니다. 뭐냐면 쉬고 싶다라는 얘기를 3번씩이나 하면서 그러면서도 당에서 요청이 온다면 고민해서 답하겠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방점을 뒤에 찍는 네. 답을 했는데 이 예. 정치인들의 말이 그렇습니다. 일단 김황식 총리의 그 언급 내용을 한번 직접 보시고 다시 얘기를 나누시죠. 예. 네. 내가 지금까지 네. 이야기했던 것 변함이 없어. 변함이 없고 뭐라 그럴까, 기본적으로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했으니까 쉬고 싶은 것이 내 심정이에요. 네? 또 그런 쪽에서 어떤 요청이 있다 한다면 그때 내 생각을 또 고민을 해서 답변 드리고 하는 거겠지만은 전 기본적으로 쉬고 싶어요. 네? 영입 제한이 만약 있다 한다면은 뭐 저 전화라도 있을 수 있고 뭐 사람이 올 수도 있고 그러겠지만은 나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쉬고 싶어요. 네? 쉬고 싶어. 출마하실 것 같은데요. 쉬고 나서 출마하실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또 여권에서 가장 먼저 서울시장에 나는 도전을 하겠다 의사를 밝혔던 사람이 이해훈 최고위원 맞습니다. 아니었습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출판 기념회 열고 출마도 선언하실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둘 간에 김황식, 이해훈 구도로 경선이 치러지게 될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김황식 전 총리의 얘기를 자세하게 좀 들어보면은 제가 하나 좀 포인트로 잡고 싶은 것은 예. 요청이 들어오면은 뭐 전화로든 사람이 찾아오든이라고 했거든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경선에 뛰어들기보다는 나를 좀 추대해다오. 이미 교통 정리가 다 끝난 후에 찾아와 달라. 그렇죠. 예. 그런 얘기를 아주 뉘앙스로 담고 있다라고 볼 수 네. 있어서 이해운 의원과 김황식 전 총리가 경선을 할까요? 저는 약간 부정적인데 어쨌든 이해운 최고위원이 오늘 출판 기념회를 열고 공식화된 자기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네. 이 출판 기념회라는 게 공식적으로 자기 출마의 변을 발표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는 출판 기념회, 하지만 사실상의 출마 선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민주당 얘기 마지막으로 해볼까요? 그 안철수 바람 때문에 지금 호남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잖아요. 오늘 네. 뭐 지도부가 또 광주행을 한다고 하는데 상당히 자주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광주는 뭐 계속 찾고 있는데 광주가 그만큼 위기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 네. 이번 주 다음 주 지나면 이제 설이지 않습니까? 설 지나고 나면 민심이 어느 정도로 어느 쪽에 쏠릴 것이냐가 판단이 되는데 안철수 신당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뭐 일각의 조사에서는 이미 민주당을 훨씬 앞질렀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빨리 텃밭부터 지키자. 그래서 광주 전남행을 택한 것이고 이어서 AI로 고생하고 있는 전북 지역까지 찾아서 민심 달리기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움직임, 정치부 오대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